빌딩 갖고 싶어요. 대출은요? 이제 앞으로는 시장 동향을 봤을 때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 거라고 모두가 다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거냐, 개인으로 투자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 보면 계약금 정도만 내가 가지고 준비를 하고 대부분 은행에서 이제 금융권을 활용해서 대출을 한 70%, 80%를 받아서 저 같은 경우도 계약금 가지고 금융권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을 했으니까 법인으로 건물을 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그 RTI라는 적용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집 대출 받고 할 때는 뭐 LTV 뭐 이런 거 다 웬만큼 아는데 RTI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임대 수익으로 어느 정도 그 이자 상환에 가능한지 이렇게 따져보는 게 RTI, R은 렌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RTI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그 법인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법인으로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게 내가 알기로는 한 70억 이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200억짜리 건물을 사겠다 그러면 최소한 140억 정도? 평균. 물론 대표이사의 신용도나 건물에 따라서 감가나 이런 걸 계산을 해봤을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대출이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보통 7, 80% 정도는 물건가에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RTI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또 세금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과밀억제권, 산업이나 인구가 막 완전히 포화돼가지고 이런 데다 내가 건물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또 감정평가나 은행에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과밀억제권에는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또 국가에서는 배이상을 더 받아가. 그러니까 내가 과밀억제권의 빌딩을 살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반 상업지의 건물을 매입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본금이야. 내가 가지고 움직여야 될 자본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억의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법인에 넣어서 법인 대출로 만들어 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 법인을 1억 정도나 2억 정도의 자본 비율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행 가면은 증자해라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차후 문제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험자가 봤을 때는 법인은 무조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법인으로 만들면 손해야. 왜?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 개인이 대표가 그 돈을 또 활용해야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내가 법인에서 돈을 갖다 써버리고 나면 계속 또 이자를 상환을 해야 돼. 그 이자가 꽤 크더라고. 막 5% 이렇게 돼, 이자가.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억이면 내가 1년에 넣어야 될 돈이 거의 3천만 원 이상 넣어야 돼.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20억 있는 거 법인 만들었으니까 내 돈이니까 그냥 내가 갖다가 쓰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얘기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말로 뽀다구를 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건물도 사고 하니까 은행에다가 나 이렇게 현금 20억 있다. 이거 내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니네 나 대출 많이 해줘. 근데 걔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 내가 20억 있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1억 법인만 만들고 9억은 예금으로 일단 놔둬도 돼. 은행에다가. 대부분 다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여지기식의 실속이 하나도 없는 법인을 만드는 건 바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실속 있는 법인으로 가려면 내가 아무리 큰 돈을 갖고 있어도 일단 가장 적은 돈으로 법인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여분으로 남겨놓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거지. 그래서 법인에 돈을 많이 넣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개인으로 활용할 때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빌딩을 살 때 법인으로 갈 거냐 개인으로 갈 거냐를 먼저 정한 다음에 내가 자금이 많지 않다 그러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개인으로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거의 한 50% 가까이 49.5% 이렇게 내야 돼. 건물을 사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너 돈 많이 벌려고 다 샀잖아. 세금 많이 내. 과밀억제권에는 취등록세 거의 9.4%막 받아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돈이 많이 나가니까 100억짜리만 해도 얼마야 벌써. 취등록세가 거의 10억 가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인은 어차피 법인세가 21%만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인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굉장히 막연하단 말이야. 신규 법인일 때는 개인이
정선미다. 그러면 이 개인 정선미의 신용을 5년, 10년 거를 전부 다 봐. 이 사람이 전에 했던 사업들, 소위 말해 우리가 이력서 쓰듯이 이 이력을 전부 다 추적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빌딩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 국내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이 개인의 정선미가 신용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해외 쪽으로 내 신용을 돌려. 그래서 거기서 자금을 끌어다가 주는 게 국내은행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곳에 내가 빌딩을 사야 되는지 일단 취등록세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 또 내 개인 돈을 법인에 다 넣어서 내가 이자 감당을 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만 알아도 내가 건물을 가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신규 법인이 매출이 없는 경우 손해일까요? 손해라는 것보다도 이제 부실법인으로 보는 거지. 부실법인으로 보고 이 법인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추적조사?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법인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대출만 빼고 법인을 날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유 자금으로, 내가 또 증자할 수 있는 자금을 늘 가지고 있어야만 법인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번 한 번의 빌딩 매입이 아닌 그 다음 사업으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개인으로 건물을 갖고 왔을 때는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수가들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많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양도세가 뭐 49.5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인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금은 적은데 대표자 신용만으로도 빌딩을 살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신용이 괜찮은데 내가 좋은 상업지에 빌딩을 매입을 했어. 그러면 신규 법인을 내야 되잖아. 신규 법인을 내야 되는데 기본 재무제표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이 말 그대로 3년에 5년 안에 신용을 잘 지켜서 은행에서 평가하는 그 신용 평가가 있잖아. 그 평가만 좋으면 단지 조금 내가 이자를 더 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자금에서 조금 덜 해준다는 거, 요거 빼고는 얼마든지 건물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을 내는 방법만 알아도, 신규라고 해도, 그러니까 한 번도 건물을 안 사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고로 당신도 빌딩주가 될 수 있다.